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테슬라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란 기업에 대해서 준비를 제가 하다 보니까 리포트 나온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뭐 하다 보니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테슬라의 산업 또 사업에 대한 자료가 정말 많다라는 거죠. 뭐 유튜브든 블로그든 전문 자료든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이런 산업이나 사업에 대한 거는 제가 다 배제를 했습니다. 저보다도 아마 구독자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조금만 조사해 보셔도 너무나 좋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 과감히 생략을 했고요. 이 리포트를 좀 쓰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1월 초에 아마 테슬라가 장중에 $100 초반까지 떨어졌었을 겁니다. 저는 이 $100 초반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당시 이제 PE가 2023년 기준으로 뭐 20배, 22배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맥도날드나 P&G 같은 회사보다 싸게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회사의 바닥가치나 예를 들어 매력적인 가격을 평가할 때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대체 가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Replacement Cost Method라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좀 물어봤던 거예요. 어떤 특정 종목이 많이 빠지면 그 종목을, 그 회사를 다시 만들려면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드느냐, 지금 기준으로. 그거보다 많이 싸면 우리가 한번 접근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M&A랑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인수하지 않더라도 만약 그 회사를 그 정도의 규모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지금 시가총액보다 훨씬 크면 잠재적으로 M&A가 특정 가격이 되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투자자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는 먹히지가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요즘 SM의 공개 매도 사태나 이런 건 있지만 한국은 대주주의 지분만 인수하고 나면 끝입니다. 대주주의 지분을 비싸게 인수한 다음에 경영권을 가져가면 나머지 소액주주의 지분은 뭐 꼭 안 사도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일반적으로 M&A를 하게 되면은 특정 가격에 사주기로 하고 그 가격의 전체를 다 삽니다. 이걸 뭐 주식으로 사던 돈으로 사던 건 다르지만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위터 같은 경우 작년에 결국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종목이 예를 들어 100원인데 이 100원이라는 주식이 예를 들어 뭐 되게 매력적인 대체가치법 매력적인 가격이 돼서 어떤 특정한 매수자가 150원에 사겠다고 얘기를 하면 100원에 산 소액주주도 50%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신경을 썼는데 첫 번째는 그럼 누가 인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테슬라가 $100일 때도 시가총액이 약 300억 달러, 3천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뭐 350조, 400조 이렇게 됐던 거죠. 많이 빠져도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 정도겠죠.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도 생각을 해보면 아마존이나 예를 들어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회사가 크지만 제조업을 해본 적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뭐 특별한 얘기가 물론 아마존 리비안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반면에 애플은 제조업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제조업을 전부 폭스콘에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조업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전기차에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뭐 5년 만에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저희는 뭘 생각했냐면 만약에 테슬라가 진짜 매력적이라고 느꼈다면 이걸 살 수 있는 기업은 애플 정도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팀 쿡의 성향, 팀 쿡의 과거 약간 히스토리 같은 걸 보면서 생각을 한 것도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을 만들었고 뭐 중간에 쫓겨났다 다시 오고 했었지만 그 아이폰이라고는 정말 혁신적인 물건을 만들어서 쭉 회사를 키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후계자로 팀 쿡을 정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팀 쿡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조달과 관련된 쪽에 아주 특화된 분입니다. 전 여기서부터 제 추측인데 스티브 잡스가 팀 쿡을 아마 그 후계자로 생각했던 이유는 혁신은 자기가 천재들이 그래요. 혁신은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팀 쿡 자네는 이 혁신한 회사를 잘 키우고 이렇게 해라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팀 쿡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느끼는 게 원래 스티브 잡스는
조그만 아이폰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아이폰은 손에 잡혀야 된다고 그랬고 배당이나 자사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마존하고 또 비슷한데 제프 베이조스도 우리가 배당을 주거나 하면 일반 주주들은 그 돈을 헛되이 쓸 거다. 차라리 회사에 유보를 한 다음에 그 돈 갖고 투자를 잘하면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죠. 스티브 잡스도 비슷합니다. 천재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팀 쿡은 되자마자 큰 아이폰 생긴 거 아시죠? 큰 화면 막 이미 지금이야 뭐 많이 나오고 있고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을 바로 시행을 합니다. 좀 있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팀 쿡이라는 사람은 효율, 그러니까 배당하고 자사주를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본 효율성을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은 부채 비율이 몇백 %고요. PBR이 뭐 몇십 배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되게 조그맣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자사주나 배당을 했기 때문에. 대신 ROE가 엄청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효율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팀쿡 입장에선 정말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인수할 수도 있겠다 생각한다라는 거죠.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대형 M&A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좋은 기업을 뭐 적당한 가격에 사는 걸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참고로 이거는 애플하고 폭스콘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애플이 어떻게 했냐면 폭스콘이 그러니까 애플의 경쟁사로 블랙베리나 삼성이 되게 짱짱하게 버틸 때까지만 해도 폭스콘의 이익률이 애플 이익률의 근처까지 가까이 갔었습니다. 근데 블랙베리가 거의 망하고 삼성도 막 중국에서 많이 처지고 이렇게 하면서 폭스콘의 이익률은 거의 뭐 한 자릿수인데 애플은 여전히 높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제조 효율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테슬라가 지금 어쨌든 잘 만들고 있고 유일하게 양산을 제대로 한 전기차니까 중국 회사를 빼고는 그런 식의 효율을 원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인수 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애플이 정말 살 수 있냐의 문제인데 애플이 현금이 한 500억 달러밖에 안 잡혀 있어요. 대차 대조표에는. 근데 애플은 장기 투자 자산 항목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장기 투자 자산도 거의 현금하고 가깝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거의 150조, 200조 정도의 돈이 됩니다. 물론 그래도 예를 들어 뭐 테슬라를 600조, 700조에 사면 돈이 한 500조 정도 필요하잖아요. 야, 500조 이거 어디서 조달해? 애플은 AA 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바로 미치고요. 미국 신용등급은 그렇습니다. 이 스프레드가 10에서 40 베이시스 포인트밖에 되지 않아요. 국채 대비.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애플의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이게 1년에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달러를 빌렸다라고 해도 4, 5년이 지나면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억, 500조, 600조, 700조 정말 큰 돈인데 애플이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식으로 인수할 때 어떻게 되느냐. 애플이 시총이 역시 몇백 조면 정말 큰데 애플 시총에 그래봤자 테슬라가 20에서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잘 나갈 때는 거의 50% 가까이 간 적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을 발행한다고 해도 신규 주식 발행을 25% 정도만 하면 됩니다. 애플이 1년에 한 4% 정도를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20에서 25%의 주식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5년, 6년이면은 요 희석된 주식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일단 결정할지 안 할지는 제가 전혀 모르죠. 그리고 뭐 이게 뭐 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니까 제가 그냥 다 그냥 상상이니까. 하지만 한다고 결정을 하면은 돈으로 사던 주식으로 사던 애플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 정도로 테슬라가 애플이 아까 제가 팀 쿡이라는 사람이 되게 효율을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괜찮은 회사인지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제가 요걸 위해서 야후하고 아마존의 역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야후하고 아마존은 똑같이 1994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둘 다 설립되고 IT 버블 직전까지 무지막지하게 오릅니다. IT 버블 기간에 똑같이 90% 이상 주식이 빠집니다. 근데 야후는 결국은 고점 대비 10분의 1까지밖에 못 오르고 그냥 상장 폐지, 합병되고 상장 폐지가 되고요. 아마존 IT 버블 이후에 지금까지 34,000%쯤 올랐습니다. 물론 그걸 다 갖고 계신 분은 제프 베이조스만 그걸 갖고 있겠지만 어쨌든 두 회사가 똑같을 때 설립이 되고 IT 버블 때 똑같이 빠졌는데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왜 그런가 살펴보면 야후는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후발주자한테 결국
따라잡힌 셈입니다. 2003년, 4년을 기점으로 이 검색 엔진 점유율이 구글이 1등으로 올라가고 야후가 2등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사실은 구글은 없었고요. 야후하고 라이코스라는 걸 썼습니다. 기억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때는 포털이 중요했어요. 검색보다는 여러 가지 링크,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서 클릭해서 들어가는 걸 추구했었습니다. 구글은 딱 와서 필요 없고 검색이 중요하고 우리는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로 승부하겠다. 먹힌 거죠. 그래서 구글이 그거를 이겨내면서 야후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그 시기부터 구글보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성장하고 좋은 산업인데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2등, 1등을 넘기는 순간 그 회사는 고점을 못 간다는 거죠. 반면에 아마존은 이커머스를 선점했고요. 이커머스 시장은 미국에서 계속 소매에서 점유율이 높아졌고 이 소매에서 점유율이 높아지는 시장에서 아마존이 계속 점유율을 잘 지키고 늘렸습니다. 클라우드도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경쟁사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인데 구글 아직 적자입니다. 클라우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WS가 점유율을 잘 지키고 있고 이익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그림으로 가느냐가 결국 테슬라의 장기를 생각을 하는데 결국 테슬라의 이 전기차를 다른 혁신으로 이겨내는 기업이 앞으로 5년, 10년에 나올 거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몰라요.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있는 거로만 놓고 보면 첫 번째 이 내연기관 회사들은 물론 여러 가지 전기차 배터리도 많이 사고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너무 좋죠. 훌륭한 회사들이 많아졌는데 내연기관 회사들이 전기차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 리비안이나 니콜라나 루시드는 최근의 데이터를 보시면 뭐 10,000대, 20,000대 파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참고로 작년에 130만 대를 넘게 팔았고 올해 일단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200만 대입니다. 규모가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규모로만 보면 중국 전기차가 테슬라보다 큽니다. BYD가 작년에만 거의 한 290만 대쯤 판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하고 나머지 스마트폰의 관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테슬라보다는 규모가 훨씬 큰데 그렇다고 해서 또는 핸드폰 시장도 중국이 미국보다 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이나 테슬라가 중국의 뭐 뒤지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5년, 10년의 미래 동안에는 테슬라는 야후보다는 아마존의 미래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미래는 그렇다 치고 여기에 이제 효율이 중요한데 테슬라의 기본적으로 서비스 관련된 매출도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애플은 생각할 것 같아요. 팀쿡이 되자마자 제일 역시 또 하나 열심히 한 게 서비스 매출 비중을 늘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9억대가 깔렸다, 10억대가 깔렸다, 애플의 기계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매 분기 서비스 이익률이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테슬라는 현재는 테슬라 보험이 미국 일부에만 있고요. 그리고 FSD가 깔리고 있습니다.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저는 뭐 다른 건 다 치우고 제일 인상 깊었던 데이터가 이거였습니다. 테슬라는 자신들의 물론 주장이긴 합니다. 테슬라는 320만 마일마다 사고가 한 번 나는데 다른 전기차들은 0.5밀리언, 그러니까 50만 마일마다 사고가 난다. 우리께 훨씬 안전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또 생각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뉴스에 나쁘다고 나오니까 보험료가 비싸다. 우리는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보험 사업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일부 보험을 팔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보험료가 다른 보험사들 보험료보다 월등히 싸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속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게 되면 이게 서비스 매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FSD도 지금 뭐 쓰는 사람이 몇십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크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만약에 실제로 된다면 그리고 이제 모델 2인지 모델 뭔지 조그만 거 나올 텐데 그건 거의 뭐 완전 자율주행이 될 거라고 일론 머스크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 되면 FSD가 또 여기 묻겠죠.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건 명백히 모릅니다. 애플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독형 서비스 모델하고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한 대 캐파당의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 금액이 제일 낮은 편입니다. 이거는 물론 제가 뭐 각 회사들의 내부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함부로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뉴스를 저희가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 뉴스에 나온 걸 갖고 평균을 내보면 테슬라의 한 대당 증설 비용이 가장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폭스콘하고 애플 관계도 얘기해 드렸지만 애플은 뭔가를 제조하는데 돈이 제일 조금 드는 걸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물음,
그럼 1번은 애플이 살 수는 있는데 과연 살 거냐에 대한 물음은 가능하다면 살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가는 어떤 거냐? 100달러 하던 게 200달러가 됐습니다. 빠른 시간에 2배가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100달러면 시총이 한 300 몇십 조고 50% 프리미엄 지금 500조, 600조가 되잖아요. 그 정도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애플이 충분히 인수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00달러가 20% 빠지면 160, 150 뭐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서 100달러까지의 요 레인지는 누군가가 테슬라를 인수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150 사이에 주가가 들어오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한번 늘리는 걸 고민해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새롭게 들어가는 거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종목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본인이 꼭 공부를 하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래서 120, 30에 샀는데 또 7, 80, 8, 90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공부가 돼 있으면 다시 나에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 더 살 수가 있는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때 팔아버릴 수 있는 위험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테슬라는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인터넷에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유튜브도 보시고 글도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것도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